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약이 이제 시중에 공급되는데 효능에 논란이 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저거는 우연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 기자간담회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아공 변이 쪽으로 영국 변이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질병청을 통해서 그 영국 변이 바이러스하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화능을 평가하였습니다. 근데 32번 항체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뿐 아니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강한 중화능을 보여줬습니다. 32번 항체도 최대한 빠르게 그래서 6개월 내로 비임상, 임상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이가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지금 마찬가지 같은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칵테일 항체 또는 모노 항체를 그 맞춤형으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갖추고 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이의 폭이 더 커진다 그러면 백신을 이제 2가 백신, 3가 백신, 4가 백신으로 발전해야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항체도 변이를 맞춤형으로 계속 버전 2, 버전 3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환자 수를 빨리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나라가 기술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변이를 따라서 개발을 하는데 수입품에 의존하다 보면 항상 6개월이나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진단 시스템에서의 기술 주권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치료제를 저희가 이미 승인받아서 우리 의료기관에 제공한 이상 치료제에 대한 기술 주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백신은 이제 해외 백신을 도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산 백신이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국산 백신이 임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백신을 인젝션하고 있기 때문에 위약군을 놓고 하는 임상은 쉽지는 않는 단계로 어려워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도 백신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변이가 진짜 현실이 됐을 때 그때는 터널 끝에서 다시 유턴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국 기업들이 기술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체 치료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이를 쫓아가기 위한 맞춤형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제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티랑 인터뷰하다가 사회자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한국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던 얘기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원래 항체를 만든다는 얘기는 항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항원을 만드는 방법이 메신저 RNA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데노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쓰고 있는 촉새를 통해서 그 스파이크 항원을 그대로 복제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체를 개발할 때는 이미 항원에 대한 개발은 종료해 놨어요. 다만 저는 항체에 몰입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기술 주권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백신 업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팬데믹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뭐냐는 얘기를 하시던데 코로나19는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이 아닌데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있어요. 조건부 승인이 특혜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조건부 승인은 지금 현재 코비드 같은 이런 에머전시 상황에서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저희 회사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많은 국가와 사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중증에는 효과 없는 약이다. 항바이러스제든 항체 치료제든 바이러스를 인체에 못 들어가게 하고 바이러스 번식을 막는 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치료제를 받지 않았어도 대개 보면 3주에서 4주가 되면 바이러스는 소멸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소멸되는데 바이러스가 소멸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아까 우리 임상에서 보였던 그래프 마냥 바이러스 양이 줄어들지 않으면 장기 손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장기 손상은 사실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시스템은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그게 없으면 1차 면역에서 2차 면역을 연결시키지 못해요. 근데 과다하게 사이토카인이 발현되면 면역세포가 자기 세포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주나 4주 지난 환자는 바이러스 환자 아닙니다. 장기 손상 환자지. 근데 불행하게도 장기 손상에는 특효약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사이토카인 양을 줄이기 위해서 호르몬제도 쓸 수 있고 소염제들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중증 치료제는 중증으로 가지 않게 조기 치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자를 줄이지 않았지 않느냐? 사망자가 나올 때까지 임상하는 임상은 없습니다. 사망자는 이렇게 중증을 감소시키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사망자도 줄이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임상팀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제약회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위약에 임상을 해요. 위약에 임상을 하는데 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저희도 모르고 의료진도 모르고 환자도 모릅니다. 다만 위약을 받는 환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환자에 접근할 수 병원에 접근하기 힘들 때 병원의 접근성을 열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지 못한 분들은 대중치료를 못 받는 것을 대중치료를 다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중증에 쓰는 약이든 아니면 호르몬 제제든 모든 비용을 저희들이 제공해서 결국은 우리 항체를 맞은 사람도 중증으로 가는 걸 막지만 위약군으로 투입됐던 사람도 중증에 가는 걸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임상을 할 때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은 항체를 맞은 사람이나 위약을 맞은 사람 환자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의 경우를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약회사로서의 의료기구들에서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사실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이게 우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보셨듯이 300명의 바이러스 타이터의 그래프 저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그리고 300명의 환자가 회복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합니까? 오늘 어떤 언론기관에서 아침에 보니까 우리 회사의 효능이 문제가 돼서 제가 해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효능 때문에 해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고 답변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증 환자한테 효과 없다. 폐렴 환자한테 효과 있는 게 어떻게 경증한테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임상팀에서 얘기했듯이 경증 환자는 중증 환자보다 회복 기간을 좀 2일 이상 줄여야. 근데 호흡기 쪽에서 이 일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까 경증 환자도 똑같은 바이러스 커브를 그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젊은 사람이라고 바이러스의 양이 많아서 무슨 이득이 있죠? 못 느꼈을 뿐이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다만 그것을 그 젊은 건강한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제일 좋은 원가로 공급했다고 치지만 고가의 약을 주는 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해 놓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은 환자가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3상 결과를 내놓을 때는 경증 환자도 사실은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빨리 3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